고혈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그 혈압이라는 게 뭔지를 좀 이렇게 잘 알고 있어야 될 텐데요. 혈관 속의 압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몸으로 돌아다니는 혈관 속의 압력이 어느 정도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압력이 되겠고요. 그 혈관 속의 압력이 높으면 고혈압,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낮으면 저혈압이 되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알고 있죠. 140에 90이 진단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혈압이 140, 아래혈압이 90. 어떤 사람은 150에 80인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은 고혈압일까요? 당연히 고혈압이죠. 140 이상이니까. 130에 100인 사람들도 있겠어. 그럼 130에 100인 사람들은 고혈압일까요? 윗혈압은 괜찮은데 아래혈압은 높은. 그것도 고혈압입니다. 다시 말해서 윗혈압 140, 아래혈압 90.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혈압이라는 거를 이제 측정을 할 때 나는 140에 90보다 낮으니까 139에 89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또 이상하죠. 이 혈압이라는 개념이 연속된 개념이고 이게 단계적인 계단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혈압이 조금만 올라도 위험성은 막 팍팍팍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혈압이 조금씩 오를 때마다 우리가 한 10 정도 오른다라고 하면 그 고혈압 합병증이 생겨날 가능성이 거의 2배, 4배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압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측정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혈압 자체만으로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고혈압이 있으면은 그냥 혈관 속의 압력이 높다? 뭐 이 정도 의미거든요. 근데 혈관 속의 압력이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혈관은 그 압력을 버텨줘야 되잖아요. 땅을 판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모래밭을 파는 거랑 진흙밭을 파는 거랑 자갈밭을 파는 거는 너무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모래밭을 팔 때는 힘 없이 그냥 이렇게 살살 파도 우리 어린아이도 그냥 이렇게 팔 수가 있지만 자갈밭을 팔려면 굉장히 힘을 많이 줘야 팔 수가 있다시피 우리 근육들이 막 엄청 발달하겠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혈관 속에 압력이 높으면 그 혈관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든지 두꺼워지든지 딱딱해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압력을 버텨주려면. 혈관이 딱딱하게 변하면서 섬유화가 또 일어나게 되고 혈관이 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우리가 쉬운 말로 동맥경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몸의 혈관이 어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온몸에 다 퍼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합병증은 다시 말해서 혈관이 퍼져 있는 곳, 온몸에 다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다라는 게 되겠고요. 혈압이 높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보통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뒷목에 뭐 땡긴다, 뭐 머리가 아프다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일부분일 뿐이고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면 정상적으로도 혈압이 200까지 올라요. 200까지 오르는데 100m 달리기 하고 나면 머리가 아프던가요? 숨이 차죠? 숨이 찰 뿐이지 머리가 아프고 그런 증상이 다른 증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혈압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혈압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혈압이 원상복귀가 되어서 떨어져서 원상복귀가 되는 게 정상이죠. 혈압이 지속적으로 올라 있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머리, 그리고 심장, 그리고 콩팥입니다. 머리로 피가 잘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경화가 오고 거기에 찌꺼기가 끼고 콱 막혔다. 그래서 피가 안 간다. 그러면 뇌경색이 바로 생겨가지고 뭐 편마비가 오거나 뭐 말을 잘 못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을 가끔씩 보실 겁니다. 또 머리에 기형 같은 게 있는 꽈리 같은 기형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꼭 기형이 없더라도 머리 혈관이 약한 경우에는 그 혈관이 터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럼 머리에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출혈이 생기겠죠. 그래서 뇌출혈도 굉장히 잘 옵니다. 그렇죠. 심장에도 관상동맥이라고 심장을 먹여 살려주는 혈관이 있죠. 그래서 그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협심증. 그리고 그 혈관이 꽉 막히면 심근경색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머리의 질환과 그 심장으로 오는 질환이 대표적인 두 가지 급사를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 인자가 고혈압.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콩팥은 어떻습니까? 소변을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 콩팥으로 들어가면 혈관들이 굉장히 가늘어지면서 사구체까지 이렇게 감싸면서 혈관이 굉장히 가늘어지게 됩니다. 그 가늘어진 혈관들이 혈압이 높으면 거기가 딱딱해지겠죠. 피가 잘 걸러지겠습니까? 잘 안 걸러지겠죠. 그게 뭡니까? 콩팥으로 인한 만성 심장병이 생겨나는 거죠. 물론 콩팥으로 인한 만성 심장병이 생겨나는 가장 큰 원인은 당뇨지만 그 다음으로는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콩팥에 있는 혈관들이 다 망가지게 되면 그 다음은 투석을 해야 되죠.
투석을 하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 동안 커다란 피관을 꽂고 거기 피를 빼가지고 걸러주고 다시 넣어주는 삶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의 관리가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건데, 아쉽게도 고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